한국과 일본, 자동차 유지비 하나로 보는 두 나라의 진짜 차이. 도쿄 시부야역 앞, 일본 청년 28세 다케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코인 파킹 정산기 앞에 서 있다. 56,000엔이요? 아니, 겨우 8시간 주차했는데? 다케시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나로 50만원 회사 저녁 회식 후 차를 가지고 온 것이 화근이었다. 택시 타고 올 걸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주차비만 시간당 600엔, 하루 종일 세워두면 웬만한 일주일치 월급이 날아간다. 차고지 증명서 갱신도 다음 달인데 또 돈 나가겠네. 다케시는 중고 토요타 프리우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5년 된 차였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늙은 차 취급을 받았다. 2년마다 돌아오는 샤켄, 차량 정기 검사 비용만 10만엔이 넘었다. 집에 도착해 월 3만엔짜리. 주차장에 세우고 나서야 다케시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다. 형,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룸메이트 켄타가 맥주캔을 건네며 물었다. 아, 오늘 회식 갔다가 주차비로 56,000엔 날렸어. 미쳤어? 차 가지고 시부야를 가? 전철로 가지 않아. 근데 회사 선배가 차 있으면 편하다고. 켄타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한국은 차 문화가 완전 다르대. 지난달 출장 갔다 오셨는데 깜짝 놀랐다고. 뭐? 주차비가 일본의 5분의 1도 안 된대. 그리고 렌터카 빌리는 것도 엄청 쉽고 우리처럼 차고 증명서니 뭐니 복잡한 거 없이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빌린데. 다케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차 문화가 발달했다고? 발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른 세상이래. 아버지가 서울에서 렌터카 빌려서 부산까지 400km 달렸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겨우 35,000원 정도였대. 35,000원? 그게 말이 돼? 일본은 도쿄에서 나고야 가는 데만 7,000엔이 넘는데 400km면 최소 1만엔은 나와야지. 그게 진짜래. 그리고 주차 단속도 일본보다 훨씬 관대하대. 물론 불법 주차하면 안 되지만 우리처럼 딱 5분 세워둬도 바로 딱지 끊는 그런 건 아니라고. 다케시는 믿기지 않았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다 차를 가지고 있어? 응, 아버지 말로는 젊은 사람들도 중고차라도 하나씩 가지고 있고 특히 공유 차량 서비스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대.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게 등록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그날 밤 다케시는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부장님 연차 3일 쓰고 싶은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한국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다케시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렌터카 앱을 켰다. 일본에서 미리 다운받은 한국 렌터카 앱이었다. 와, 진짜 이렇게 간단해? 면허증 사진 업로드, 여권 정보 입력, 신용카드 등록 끝이었다. 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필요했던 복잡한 서류들, 보험 확인서, 차고 증명서, 사본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30분 후 다케시는 렌터카 업체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다. 다케시님, 확인 좀 해주세요. 차종은 아반떼로 선택하셨고 3일간 보험 포함해서 총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요? 다케시는 깜짝 놀랐다. 일본에서 같은 조건으로 빌리면 최소 30만원 정도, 거의 절반 가격이었다. 네, 주말이라 평일보다 조금 비싼 편이에요. 평일에 빌리시면 하루 4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케시는 서류에 사인하고 차키를 받았다. 너무 간단한 절차에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인수받은 다케시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내비게이션을 켜자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나왔다. 다케시는 일단 명동을 목적지로 설정했다. 서울의 중심가, 일본으로 치면 시부야 같은 곳이라 들었다. 명동에서 주차장을 찾기 시작했다. 일본이었다면 주차장 찾는 것만 30분은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내비게이션에 주차장이라고 검색하자 수십 개의 주차장이 표시됐다. 가장 가까운 실내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10분당 500원. 하루 최대 2만원. 일본 같으면 10분에 200엔, 하루 최대 50만원은 기본이었다. 이게 말이 돼?
다케시는 차에서 내려 명동 거리를 걸었다. 주말 오후 도로변 주차 공간에 차들이 제법 많이 세워져 있었다. 일본이었다면 불법 주차로 즉시 딱지를 끊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료 주차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주차 요금을 결제하고 있었다. 길거리 주차가 합법이라고. 다케시는 점점 더 자신이 알던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다케시는 강남으로 이동했다. 일본인 친구가 추천한 고깃집이었다. 주차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했는데 음식점에서 2시간 무료 주차 스탬프를 찍어줬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다. 야, 너 차 샀다며? 얼마 줬어? 중고로 2천만 원짜리 샀어. 3년 됐는데 상태 괜찮더라. 차고 증명서는 어떻게 했어? 그런 거 없어. 등록하면 끝이야.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주차 공간 증명 안 해도 돼. 아, 맞다. 일본은 그것 때문에 차 사기 힘들다더라. 응, 일본은 차 사려면 무조건 주차장 계약서 있어야 해. 그래서 집에 주차 공간 없으면 월세로 주차장 따로 빌려야 하고 도쿄 같은 데는 주차장 월세가 30만 원 넘어. 미쳤네. 그럼 차 유지비가 엄청나겠다. 그렇지. 게다가 2년마다 차량 검사받는데 비용이 10만엔 정도 든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만원? 헐. 그래서 일본 차들 다 새 차처럼 깨끗하구나. 오래 못 타고 바꾸니까 다케시는 먼저 소카 앱을 다운받았다. 한국의 카쉐어링 서비스였다. 앱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이게 뭐야, 차가 이렇게 많아? 서울 시내 곳곳에 수백 대의 공유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다. 경차부터 SUV까지 다양했고 가격은 10분에 1,000원 정도. 일본의 타임즈카 같은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하고 차량도 많았다. 일본에서는 공유 차량 찾으려면 한참 걸어야 하는데 다케시는 시험 삼아 가장 가까운 차량을 예약했다. 걸어서 3분 거리. 예약 즉시 차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시동도 버튼 하나로 걸렸다. 키도 필요 없네. 30분간 강남 일대를 돌아다닌 후 원래 자리에 차를 반납했다. 비용은 3,000원. 일본 같으면 최소 15,000원은 나왔을 것이다. 오후의 목적지는 부산이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400km. 일본으로 치면 도쿄에서 오사카를 넘는 거리였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다케시는 긴장했다. 한국은 정말 35,000원일까? 경부 고속도로는 일본의 도메이 고속도로와 비슷했다. 차선도 넓고 포장 상태도 좋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통행료였다. 진짜 35,000원이네. 다케시는 믿을 수 없었다. 일본 같으면 최소 11,000엔, 하나로 10만원은 나왔을 거리였다.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하루 최대 요금이 15,000원이다. 일본 같으면 50만원도 모자랐을 것이다. 이게 정상인가? 일본은 규제가 너무 많다. 차고 증명서부터 시작해서 2년마다 하는 샤켄도 그렇고, 물론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한테 부담만 준다. 일본 정부는 왜 그런 규제를 유지하는 걸까요? 전통이에요. 전통. 일본 사람들은 한번 정해진 규칙을 바꾸는 걸 무서워해요. 그게 아무리 불편해도 그게 옳다고 믿고 따르죠. 쇼가나이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참고 살자. 그게 일본 문화예요. 다케시는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도 늘 그렇게 생각했다. 쇼가나이, 어쩔 수 없지 뭐. 주차비가 비싸도 통행료가 비싸도 그게 일본이니까. 하지만 한국은 국민들이 불편하면 바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주차 단속도 엄청 심했대요. 그런데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유료 주차 구역도 만들고 공유 차량 시스템도 활성화하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차를 오래 타나요? 그럼요. 10년, 15년 타는 사람도 많아요. 차량 검사 비용이 저렴하니까 굳이 새 차로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일본은 2년마다 100만원씩 들어가니 차라리 새 차 사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저도 5년 된 차인데 벌써 늙은 차 취급받아요. 그게 일본 자동차 회사들 전략이에요. 샤켄 비용을 비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새 차를 자주 사게 만드는 거죠. 소비자는 손해지만 회사는 이익이니까. 타케시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작된 시스템이었다. 일본에 돌아가면 또 월 3만엔 주차비를 내고 2년 후에는 10만엔짜리 샤켄을 받고 시부야에 나가면 주차비로 5만엔을 날릴 것이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렌터카를 반납할 때였다. 고객님, 별 문제 없으시죠? 렌터카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총 주행거리가 850km네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로 자동 결제됐고요. 얼마나 나왔어요? 서울, 부산, 왕복이니까 72,000원 정도 나왔네요. 일본 같으면 왕복 22,000엔, 한화로 20만원. 한국은 그 3분의 1이었다. 렌터카비 3일에 15만원, 통행료 72,000원, 주차비 합쳐서 5만원 정도. 총 272,000원. 일본에서 같은 여행을 했다면 최소 60만원은 들었을 것이다.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타케시는 창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차를 몰고 다녔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풍경이지. 비행기에 오르면서 타케시는 결심했다. 도쿄에 돌아가면 차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 여행을 더 자주 올 것이다. 필요할 때는 소카나 렌터카를 이용하면 됐다. 일본에서 차 유지하는 돈이면 한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올 수 있겠어.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일본으로 돌아온 타케시는 바로 다음날 중고차 매장을 찾았다. 차를 파시겠다고요? 중고차 딜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5년 된 프리우스 상태가 괜찮네요. 120만엔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팔게요. 딜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파시는 거예요? 차 상태도 좋은데 유지비가 너무 비싸요. 차라리 필요할 때만 렌터카 쓰는 게 낫겠더라고요. 하긴 도쿄에서 차 유지하는 건 돈 먹는 하마죠. 주차비에 보험, 세금, 샤켄까지 하면 그래서 파는 거예요. 차를 판 타케시는 곧바로 월세 주차장 계약을 해지했다. 한 달에 3만엔씩 아끼게 됐다. 연간 36만엔. 한화로 330만원이었다. 저녁에 켄타에게 전화했다. 차 팔았어. 진짜? 갑자기 왜? 한국 다녀왔잖아. 거기서 깨달았어. 일본에서 차 가지고 있는 건 돈 낭비야. 그래? 어떻게 다닐 건데? 전철 타고 필요하면 렌터카 빌리고 일본도 타임즈카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비싸던데. 한국보다는 비싸지. 근데 차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 켄타가 웃었다. 너 완전 한국 스타일로 변했네. 한국 스타일이 맞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바보같이 산 거지. 그날 밤 타케시는 엑셀로 계산했다. 일본에서 연간 차 유지 비용 주차비 36만엔, 자동차세 39,500엔, 배기량 1800cc, 중량세 24,600엔, 차량 검사 보험료 6만엔, 샤켄 2년마다 10만엔, 1년에 5만엔, 기타 정비 3만엔, 합계 56만 4,100엔, 약 510만원. 한국에서 차 유지 비용 주차비 120만원, 월 10만원, 자동차세 40만원, 보험료 80만원, 검사비 5만원, 기타 정비 30만원, 합계 275만원. 차이는 명확했다. 일본이 한국의 거의 2배였다. 게다가 일본은 주차비, 통행료가 따로 엄청나게 비싸니까 타케시는 한숨을 쉬었다. 3개월 후 타케시는 다시 한국에 와 있었다. 이번에는 친구 켄타와 함께였다. 야, 진짜 렌터카 이렇게 싸? 켄타가 렌터카 업체에서 차키를 받으며 감탄했다. 그래, 일본의 절반도 안 돼. 주차비도 읍명동에서 하루 종일 세워둬도 2만원 정도야. 일본 같으면 50만원 나오지. 두 사람은 렌터카를 몰고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서 다시 렌터카를 빌렸다. 야, 제주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들까? 기름값 포함해서 10만원 정도? 일본 같으면 3만엔은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자주 오는 거야. 제주도 해안도로를 달리며 켄타가 말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일본 사람들은 차가 사치품이잖아. 특히 도쿄 같은 데서는. 근데 한국은 차가 그냥 일상이야. 젊은 사람들도 다 차 몰고 다니고 시스템이 다르니까 일본은 차 가지고 있으면 돈만 나가는데 한국은 차가 있으면 편해지니까 부럽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로 소카 공유 차량이 지나갔다.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타는 모습이 보였다. 저거 진짜 편하던데. 켄타가 말했다. 응, 일본도 저런 시스템 있으면 좋겠는데. 있긴 한데 차량이 너무 적어. 그리고 비싸. 다케시, 솔직히 말해봐. 일본이 이상한 거 맞지? 응, 이상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모른 게 아니야. 알면서도 참고 산 거지. 쇼가나이라고 하면서 켄타가 맥주캔을 내려놓았다. 근데 정말 쇼가나이일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닐까? 글쎄, 일본 사람들 성격 알잖아. 한번 정해진 규칙은 절대 안 바꿔. 그게 문제야. 한국은 불편하면 바로 바꾸잖아.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거고. 다케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 불합리하면 항의하고 시위하고 바꾸라고 요구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참아.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보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맥주를 마셨다. 1년 후 다케시는 이제 한국을 분기마다 한 번씩 방문했다. 차를 판 돈으로 여행을 다녔고 일본에서 차 유지비로 쓰던 돈을 저축했다. 켄타도 차를 팔았다. 두 사람은 종종 한국에서 만나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다녔다. 일본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일본 사람들의 성격상 샤켄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참고 살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은 바뀌었다. 그리고 켄타도 주변 친구 몇 명도 차를 팔고 한국식으로 살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지만 시작은 된 거야. 도쿄로 돌아온 다케시는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다. 야, 다케시, 너 요즘 한국 자주 간다. 응, 분기마다 한 번씩. 뭐가 그렇게 좋아? 모든 게 좋아. 특히 차 문화. 뭐가 다른데? 다케시는 정리해둔 자료를 보여줬다. 일본 내차 연간 유지비 56만엔 510만원인데 한국은 260만원. 절반이야.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진짜야? 진짜야. 내가 직접 경험했어. 미쳤네. 우리 왜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차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차 팔았어. 그 돈으로 한국 여행 다니는 게 훨씬 이득이야.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샤켄 제도만 봐도 그래. 차를 오래 못하게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들 배만 불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 한 동료가 손을 들었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일본은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 다케시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한국 사람들은 불합리한 규칙에 항의해. 그래서 바뀌는 거야. 우리는 그냥 쇼가나이라고 하고 참잖아. 그래도 뭐 평생 바보같이 비싼 돈 내고 살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 다케시의 회사에서는 몇몇 동료들이 차를 팔고 카쉐어링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주말 여행은 렌터카로.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2년 후 다케시는 이제 한국 렌터카 시스템의 전문가가 됐다. 일본인 커뮤니티에 한국 여행 가이드를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따랐다. 다케시 씨 덕분에 한국 여행이 너무 편했어요. 렌터카 빌리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말 저렴하네요. 일본인들이 한국의 차량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일본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를 봤구나. 바꿔야 해.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샤켄 제도를 유지했고 통행료는 비쌌고 주차비는 살인적이었다. 그래도 다케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SNS에 한국과 일본의 차량 비용 비교 자료를 올렸고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했다. 어느 봄날 다케시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가 있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수많은 차들이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야? 다케시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일본어로 글을 썼다. 한국에서는 차가 사치품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모두가 부담 없이 차를 이용합니다. 렌터카, 공유 차량, 개인 차량 선택지가 다양하고 비용은 합리적입니다. 일본은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평생 비싼 샤켄 비용을 내고 살인적인 주차비를 내고 고속도로 통행료로 허리가 휘어야 할까요? 변해야 합니다. 쇼가나이는 이제 그만. 글을 올리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맞아요. 일본은 이상해요. 저도 한국 다녀왔는데 충격받았어요. 샤켄 제도는 자동차 회사들의 음모예요. 다케시는 미소 지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 다케시는 소카 차량을 빌렸다. 10분에 1,000원. 일본에 4분의 1 가격이었다. 일본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까?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본 사람들의 참고 견디는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한 사람씩 깨달아가면 언젠가는 가능하겠지. 5년 후 다케시는 이제 한국에 아예 지사를 차리고 반은 한국에서 반은 일본에서 생활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소카를 이용했고 장거리 여행 시에는 렌터카를 빌렸다. 한 달 차량 이용 비용은 20만원 정도. 일본에서 차를 유지하던 때 10분의 1이었다. 일본 본사 임원과 화상 회의를 했다. 다케시 씨, 한국 지사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났네요. 네, 차량 관련 비용이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렌터카와 공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니 주차비, 보험료, 검사비가 안 들어가고요.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스템을 도쿄 사무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일본은 공유 차량 인프라가 부족하고 렌터카 비용도 비싸니까요. 그렇군요. 임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다케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거리에는 수많은 공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일본도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샤켄 비용은 10만엔이었고 주차비는 살인적이었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쇼가나이라고 말하며 참고 살았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일본 청년 다케시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문화를 비교해봤습니다. 차량 등록, 유지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정기검사 비용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합리적이고 국민 편의적입니다. 일본은 차고 증명서 없이는 차량 등록도 못하고 2년마다 10만엔씩 샤켄 비용을 내야 하며 주차비와 통행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량 등록이 간편하고 검사 비용은 2, 3만원 수준이며 렌터카와 공유 차량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을 생각하는 시스템과 일본의 기업 이익만 생각하는 시스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면 목소리를 내고 바꾸라고 요구하는 문화.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